안녕하세요. IM 경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경매 공부를 하게 될 로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경매의 기초인 경매 절차와 경매 종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매 기초 강의를 설명하기 전에 경매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경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걸 제대로 알기 전에는 사실 경매가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와,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처럼 경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경매 공부를 처음 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쉽지만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경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걸 TV나 드라마로 접해서 그런지 누군가의 집을, 삶의 터전을 뺏고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매는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냐? 바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채권자가 뭐냐면, 이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 언제까지는 꼭 갚을 거고, 나 집 있는 거 알지? 그걸로 담보 잡아줄 테니까 나 제발 빌려줘 하면서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고 이자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잡았던 이 집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그 매각된 돈으로 나에게, 즉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줌으로써 정당하게 채권을 해결하는 법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채권이 불이행되는 것을 막거나 예방해서 건강한 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제 경매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경매의 기초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경매 절차는 경매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거나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미납했을 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당시의 계약서나 등기상 근저당권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집행관을 선정해서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행관 조사가 끝나면 법원에서는 10개월에서 12개월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매각기일, 즉 입찰자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경매가 시작돼서 입찰자가 최고가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낙찰자의 정식 법정 명칭은 최고가 매수인인데요. 이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법원에서 사건 번호와 낙찰자 이름이 나와 있는 이제 영수증을 줘요.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 여부가 결정이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 한 달 뒤에 매각 대금 납부일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 매각 허가 결정이 1월 1일에 결정이 되면 2월 1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법적인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잔금 납부를 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간주해요. 잔금을 미납하면 일반 부동산 계약과 동일하게 내가 입찰 시에 냈던 보증금은 몰수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 후에 입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보적인 경매 절차는 종결됩니다. 이제 경매 기초 절차를 알아봤으니까 경매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선 이번에는 경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경매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임의경매, 두 번째 강제경매, 세 번째 형식적 경매, 네 번째 공매.
이 첫 번째 임의 경매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 중 전체 90%는 임의 경매로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에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으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해요. 거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고 그것으로 인한 경매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강제 경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관련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 권한을 확보한 후에 경매를 신청한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송을 해서 이긴 후 소송에 이겼다는 그 판결문으로 진행하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형식적 경매가 있어요. 형식적 경매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형식적 경매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둘째, 유치권자가 유치권으로 진행하는 경매. 셋째, 파산관계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경매들을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요. 형식적 경매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형식적 경매 부분만 추가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우선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실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매가 있는데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즉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국공가기관에서 신청하는 경매를 말해요. 흔히 뉴스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압류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죠. 오늘 배운 경매의 정의, 절차와 종류 어려우셨나요? 맞아요. 누구나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IM 경매와 로아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영상 저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요. 우리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알람, 구독 부탁드릴게요.